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10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좀 있으면 11월이 되고 또 올 한 해도 금방 또 끝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또 한 해가 끝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주하게 내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대권 잠룡들도 조금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정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눈에 띄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하우스를 찾은 유승민, 여기가 제 대선 캠프라는 소문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우스라는 것이 여기를 지금 뜻합니다. 옆에 보니까 오신환 전 의원도 보이고요. 뭔가 이제 카페처럼 강연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놓은 곳인데,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권 소장파의 복합정치 공간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라는 곳은 조합원 150여 명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치문화 플랫폼이래요. 90평 규모 공간에 카페 공간에 정치 인문 사회과학책을 파는 독립서점과 40명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강의실, 유튜브 스튜디오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기 이제 방문을 하면서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제 대선 캠프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단순한 그냥 농담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점점 이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이재명 지사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좀 쓰였나 봅니다. 가장 최근에도 대놓고 지금 유승민을 이런 식으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재명도 아마 유승민을 대권 후보다 아니면 무슨 서울시장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자기가 유승민을 띄워주는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차기 대권 후보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저런 식으로 유승민을 언급하고 저격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띄워준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은 유승민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이재명이 언급하지 않는 사람, 그건 바로 윤석열이죠.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는 거를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는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차기 대권 후보 1위인 자기가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언급한다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자기 지금 대권의 공식적인 라이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어떻게 그렇게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핀트를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이 공개 저격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견제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언급하지 않고 이재명이 잘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이재명의 라이벌인 것이고 제가 생각하겠던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국감 동안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유감없이 다 표현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총장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직설적인 표현과 제스처를 쓰면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당연히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이었죠. 장장 15시간 가까이나 진행이 됐던 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감 기간 내내 15시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해가지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타이틀을 떼어내기 위해서겠죠. 가장 최근까지 있던 국감에서도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런 식으로 바뀐다?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저런 식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식의 메시지와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식의 모습은 계획된 것이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서 생각하지는 않고 주변에 뭐 참모진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겠죠. 자신의 타이틀을 떼어내기 위해서, 식물총장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어내기 위해서 장장 15시간 가까이나 진행이 된 국감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발언들이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분명히 성공적인 국감이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김용민 의원과는 다음과 같은 썰전도 있었습니다. 김용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총장님, 재직 시절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윤 총장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참,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줄 시간을 주던가 사적 보복한 적 없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상되는 반응이 나오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대신 전달하는 것인데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 사과를 요청한다. 이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랍니까? 사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못할 거에 대해서 사과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강력한 모습, 이것이야말로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국감 도중에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향후 거취를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김종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그러면 정치도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하 웃으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겠습니까? 하겠다라는 거죠. 15시간 진행된 국감 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소를 보였던 적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저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소를 보였던 장면이거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사실상 퇴임을 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정치는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이 정무 감각이 잘 없대요. 저런 분들이랑 하면 별로 좋은 기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국감장에서 빵 웃음이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김종민 의원이 지금 시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 정치를 국민의힘 가서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와서 해라. 그거를 지금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식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추미애는 은퇴하고 윤석열은 정치판 오라는 거예요. 2005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민 총장에게 했으나 김종민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정구 교수를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해도 분명히 장관에게 항명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저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고 있는 조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치를 생각하고 정말로 정계를 진출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항명하고 항명 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을 떠나라 이거예요. 괜히 그냥 어물쩡 저물쩡 거리면서 안철수나 반기문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에 발을 담가놓고 저기에 발을 담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계 진출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명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2번이나 수용을 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저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라면서 압력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두 가지의 생각, 말하다 보니까 두 가지네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저는 명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